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서현동에 한다. 그러면 저는 시범단지 한양이나 시범단지 한신 요쪽으로 투자를 하겠어요. 예, 가장 좋거든요. 아, 여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작은 평수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그런 곳을 저는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분당 이야기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분당 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입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죠. 분당에서 가장 최고 장점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학군이다. 학군이 너무너무 좋다. 거의 뭐 강남 8학군하고도 비교할 만하고 우리나라에서 저는 탑3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학군으로 봤을 때. 그다음 두 번째는 일자리죠. 일자리. 일자리에 대표적으로 뭐 판교를 들 수 있죠. 네, 그다음 뭐 정자역 부근을 들 수 있고 여기에 뭐 네이버 건물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정자역에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판교역에도 상당히 많고 판교역 일자리는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네, IT 쪽에 아주 강점이 있죠. 네, 판교 테크노밸리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직주 근접이죠. 뭐 여기서 여기 가는 게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되게 가까워요. 직주 근접이고 탄천을 통해서 뭐 자전거 타고 가거나 전동 킥보드 타고 뭐 이렇게 다니기 되게 좀 쉽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이죠, 교통. 일단 강남 쪽으로 가는 고속화 도로가 세 개가 있죠.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내곡이 있고 네, 분당수서 고속화 도로가 있고 요렇게 세 개의 고속화 도로가 있고 도로죠. 그다음 지하철도 신분당선 있죠. 신분당선이 짱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뭐 빨리 가진 않지만 네, 분당선도 강남 쪽으로 가죠. 압구정 쪽으로 갑니다. 한티역 지나서 압구정 쪽으로. 신분당선과 분당선, 지하철도 상당히 편리한 편입니다. 특히 신분당선은 진짜 엄청 빨리 가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광역버스. 강남의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강남 가는 광역버스가 있거든요. 물론 차 막히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경부 같은 거 타면 버스 전용 타면은 금방 가잖아요. 네, 광역버스가 좀 잘 돼 있다.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에도 버스 전용 차로 덕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이렇게 세 가지. 이게 아주 아주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최고 단점은 구축이다. 네, 요게 핵심입니다. 분당을 볼 때 입지를 요렇게 가이드라인을 갖고 분석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입지는 다 갖췄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가장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신축 아파트인데 분당은 신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나마 새 아파트가 판교인데 판교도 네, 솔직히 좀 낡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서판교 말고 동판교의 가장 큰 단점은 LH예요. LH.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여기에 브랜드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네, 그나마 뭐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이 그나마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고요. 푸르지오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뭐 보뜰마을 뭐 이런 게 뭐 휴먼시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건축비 싸게 해서 만든 그런 아파트들 LH가 대부분입니다. 뭐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드론 영상으로 판교를 보여드렸죠. 높이가 다 깎은 듯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층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이거 사업성 안 나와 라는 생각에 입찰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입찰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LH에서 지어야지. 그래서 LH에서 시공을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금싸라기 같은 땅에 대부분 LH에서 좀 많이 짓게 됐어요. 거리뷰로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좀 색깔이라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색깔도 좀 많이 아쉬워요. 여기 뭐 휴먼시아인데 굿모닝 파크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네요. 뭐 요런 보뜰 마을, 요런 LH들이거든요. 대부분 요런 데서 지어가지고 아파트의 상품성이 뭐 솔직히 말해서 좀 떨어집니다.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요런 데 쪽인데 하여튼 그게 좀 제일 좀 아쉽다. 판교의 아쉬움이죠. 네, 여기 뭐 보뜰 마을들 요런 게 다 LH에서 지은 거거든요. 여기 뭐 별로 그렇게 좋진 않죠. 네. 그리고 요쪽에 금호 어울림 들어가는 것도 네, LH랑 같이 지은 거잖아요. 네, 백현마을도 뭐 마찬가지고 브랜드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여기가 백현마을 사실 1단지인데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이 입지도 제일 좋고 그나마 여기는 사업성이 있어 보여서 좀 입찰을 한 것 같아요. 판교역 바로 앞이라 그런지 그나마 여기는 좀 브랜드 아파트가 됐죠. 그래서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은 상당히 비싸지만 다른 데에는 그만큼까지 비싸진 않습니다. 여기에 GTX A가 이렇게 들어왔죠. 사실 뭐 성남역에서 GTX를 탈 일이 이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내리는 사람들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퇴근할 때 다시 여기서 타긴 하겠지만 요 아래쪽으로는 좀 많이 갈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네, 아직 뭐 그렇게 개통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갈 일이 별로 없죠. 삼성역이 개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삼성역은 한 2028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그나마 새 아파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2020년 이후에 만들어진 새 아파트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좀 새 아파트인 게 요쪽에 서판교에서 아래쪽에 그 핫한 곳이죠. 대장동. 이재명 시장 시절에 뭐 좀 추진했다고 하는 그 때문에 뭐 시끌시끌했죠. 뭐 화천대유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뭐 요런 곳입니다. 제가 뭐 잠깐 여기에서 살았었어요. 네. 그 하숙집처럼 이렇게 여기서 좀 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좀 요 길이 제가 달리기 했던 달리기 코스예요. 여기 언덕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 드론 영상도 띄어서 뭐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언덕 장난 아니죠. 네, 여기서 달리기 연습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은 네, 공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가 모두마니 언덕이란 곳인데 그래서 보면은 서판교가 대장동이 이렇게 한눈에 쫙 보여요. 되게 아름답거든요. 아파트도 새 아파트고 좀 단점이 있다면 좀 단절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서판교 터널 통해서 이렇게 올 수 있고 그다음 대장 IC 통해서 이렇게 올 수는 있거든요. 미금하고 가깝죠. 차 타고 가면 뭐 미금역도 가깝고 서판교도 가깝지만 사실 좀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걸어서 미금역 가는 게 쉽지 않고 걸어서 서판교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버스도 좀 자주 있고 한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좀 대장동의 단점입니다. 지하철 같은 게 생기면 확실히 좀 많이 좋아질 텐데 교통이 다소 불편해요. 차가 있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하여튼 이게 대장동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래도 새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뭐 장점이 있죠. 정말 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되게 좋고요. 상당히 자연 친화적입니다. 요쪽에는 맹꽁이 서식지도 있어요. 이 정도로 뭐 새 아파트면서 자연 친화적인 곳이 대장동입니다. 제가 이제 한 세 번쯤 이야기하니까 세 번 다 들어보신 분들은 분당이 그런 곳이구나 하면서 뭐 새삼 좀 많은 걸 느끼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네이버 지도에다 이렇게 분당구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당의 위쪽 끝과 아래쪽 끝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제일 위쪽으로 북쪽으로 끝쪽은 야탑입니다. 야탑. 야탑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들은 장미마을의 동부 코오롱 요쪽과 뭐 현대아파트 장미현대라고 하죠. 요쪽이 입지가 좀 괜찮은 편이고요. 야탑 역세권이잖아요. 이쪽은 탑마을에 속해요. 탑마을 성경 탑대우 그리고 타워빌 요런 것도 다 탑마을입니다. 요쪽에 탑마을 쪽과 요쪽에 장미마을 쪽 요쪽이 가장 야탑에서는 입지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우측으로 갈수록 입지가 점점 떨어집니다. 뭐 목련마을, 매화마을 뭐 이렇게 가면서 입지가 조금씩 좀 떨어져요. 도심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 듭니다. 야탑은 아무래도 좀 분당에서는 끝쪽이라서 인기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임해동 쪽도 원래는 인기가 많은 곳은 아니었거든요. 임해동이 아마 여기까지가 요렇게가 임해동인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뭐 요런 데도 임해동이고 임해동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요렇게가 임해동 쪽이고요.
위에 쪽이 야탑 쪽입니다. 야탑동.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바로 성남이에요. 성남시청 보이잖아요. 여기부터는 뭐 중원구입니다. 그래서 야탑은 좀 성남하고 분당하고 경계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성남도 되게 좋아요. 네, 성남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좀 뭐 그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었지만 재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성남도 계속해서 구성남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임해동 쪽이 예전에는 야탑이 인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탑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임해역 옆에 있는 성지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가 그때는 되게 쌌어요. 전세하고 매매가가 옛날엔 붙어 있어서 투자의 성지, 뭐 투자하기 되게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비싸졌죠. 투자금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곳으로 좀 변모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여기 판교하고 여기에 있는 분당하고 완전 단절돼 있었거든요. 이게 옛날 모습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아, 분당수소로를 볼 수가 없네. 분당수서로 보고 싶은데. 네, 여기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름마을 쪽이고요. 여기 임해동이거든요. 여기가 판교 쪽입니다. 보뜰마을 쪽인데 여기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가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금으로 해서 약간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야, 너 금 넘어오지 마 하듯이 요쪽은 분당의 구축 아파트들이죠. 네, 임해동이고 여기는 동판교, 판교의 새 아파트들 해갖고 완전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판교 사람들이 임해동 가기 힘들고 임해동 사람들이 판교 가기 힘들고 해서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분위기가 완전 바뀌게 된 거죠. 근데 보시면 갑자기 뭔가 뿔뚝하고 올라왔죠. 여기에 굿모닝 파크가 생겼어요. 굿모닝 파크. 굿모닝 파크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 임장 영상으로 찍은 게 있는데 여기가 공원으로 이렇게 덮였어요. 그래서 걸어서 임해동에서 판교로 왔다 갔다 하기가 서로 왕래하기가 되게 편해졌습니다. 그게 장점이죠. 여기 뭐 굿모닝 파크 영상 여기 링크 달아주시면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임장 수업 가서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하여튼 뭐 여기는 그렇게 다 덮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입지가 되게 좋아졌죠. 그리고 뭐니 해도 이 GTX-A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호재예요. 여기 임해동 주민들은 경강선은 판교가 끝입니다. 뭐 강남 가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임해동에서 이쪽으로 갈아타가지고 신분당선 타면 뭐 이래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강남까지 가는 게 나쁘지 않았는데 더 좋아졌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예정이죠. 이 GTX-A를 타면은 한정거장이거든요. 삼성역까지. 물론 삼성역 개통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년은 돼야 돼요. 네, 빨리 돼도.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삼성역 가면. 하여튼 이게 되기 전까지는 네, 강남에 빨리 간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가까운 시일 내에 뭐 10년 내로는 어찌됐든 될 테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죠. 제가 여기 아름마을 건영 1단지에 꽤 오래 살았습니다. 여기 백삼동에 살았었거든요. 여기 살면은 동향이긴 하지만 탄천뷰가 뭐 장난 아니었어요. 여기 봄철에는 뭐 개나리, 벚꽃, 진달래 피는 거 다 보이거든요. 뭐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리고 여기 지하차도로 탄천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차도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랑 연결돼 있나? 네, 아무튼 그러면은 애들하고 자전거 타러 가기도 뭐 도로 안 건너고 길 안 건너고 지하차도로 탄천이 연결돼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쪽 아름마을이 정말 너무너무 싼 동네였어요, 사실. 제가 임해동은 야탑하고 더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굿모닝 파크가 이쪽에 생기고 그리고 GTX 성남역이 생기고 하면서 아름마을의 위상이 상당히 드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임해촌 쪽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현, 순회, 정자가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동네랑 가격 차이가 뭐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서현, 순회, 정자 여긴 메인이니까 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으로 끝쪽, 제일 끝쪽은 사실 오리역 쪽이에요. 오리역은 뭐 죽전하고 거의 붙어 있죠. 오리역이 동으로 봤을 때는 구미동 쪽이거든요. 구미동. 구미동이 가장 아래쪽인데 오리동은 없습니다. 오리역이지만 왜 지하철 이름이 오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처형이 이 구미동 쪽 사셔서 네, 잘 아는데 이쪽에 무지개 마을 쪽에 사람들이 좀 많이 살거든요. 근데 무지개 마을은 잘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잘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승장에도 좀 남들보다 분당의 다른 지역보다 좀 덜 오르고 그래서 오리역 쪽 투자 목적이라면 오리역에 투자하는 거는 정말 좀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는 조금 투자 목적이라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고요. 뭐 분당 서울대 병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오리역 쪽 말고 미금역 쪽은 뭐 되게 좋은 편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금역 주변이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현 순회보다 아파트 가격은 조금 더 싼 편이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신분당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상가들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상가들도 되게 많아요. 상업지역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미금역 쪽이. 하지만 이거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회동이나 서현동이나 정자동 쪽이 지금 현재는 미금역 있는 미금역 부근이라고 할게요. 이쪽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거든요. 여기는 뭐 신분당선역도 있고 분당선도 있고 광역버스도 많고 뭐 교통도 편리하고 상업지역도 있는데 미금역 쪽이 아파트 가격이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평가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얘네들은 신분당선이 있으니까 요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얘네들이 오르면 얘도 따라서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얘네가 뭐 한 20% 아파트 값이 올랐다. 그러면 얘도 한 20%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21% 오를 수도 있고 19% 오를 수도 있고 뭐 그 폭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얘네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미금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투자금이 적게 드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얘네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조금 더 덜 들어갑니다. 투자금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순회서현 정자에 투자하는데 만약에 5억이 들어간다. 하지만 난 5억까지는 어떻게도 안 될 것 같고 한 4억 정도는 될 것 같아. 뭐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에 뭐 못 사니까 여기에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금역은 괜찮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신분당선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면 미금역이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정자동, 순회동, 뭐 서현동 이런 데는 사실 다 너무 좋거든요. 오늘 이 세 개를 다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늘은 서현동 쪽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요즘에 거의 맨날 방송하잖아요. 서현역, 순회역, 정자역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하루에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일단 오늘은 서현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이게 총각대였거든요. 원래 대치동 쪽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제가 분당에서 좀 학원을 옮겼어요. 강사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혼자 살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신나는 시기였죠. 이때가 나이가 한 만으로 한 30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30살.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풋풋한 나이네요. 이때는 좀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네요. 하여튼 이쯤에 혼자 살았는데 여기 살았었습니다. 오피스텔 살았는데 풍림 아이원 플러스 뭐 돼 있는데 보이시죠? 원래 여기 살기 전에는 대치동? 네, 대치동에 살았어요. 네, 저희 외삼촌 사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같이 이게 하여튼 외삼촌네 집에서 같이 외삼촌이랑 둘이 살았어요. 되게 좋은 데 살았습니다. 여기 도곡역 타워팰리스 아시죠? 타워팰리스 옆에 개포 우성 아파트 있거든요.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곳인데
여기 15동에서 뭐 나쁘게 말하면 뭐 빌부터 살았고 뭐 식솔로 이렇게 살았죠. 외삼촌 가족분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네, 저랑 저도 혼자 살고 외삼촌이 저랑 나이 차이가 한 17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하여튼 뭐 좀 큰 형님 같은 뭐 그런 존재죠. 지금도 되게 친합니다.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40평대 대형 아파트에서 둘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쾌적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남 쪽 지리도 그래서 좀 잘 아는 편이고 원래 저는 강남에서 좀 나고 자라고 학교도 다 여기서 다녔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금수저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드릴게요.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사 온 곳이 이 풍림 아이원 플러스 여기거든요. 여기가 주차가 되게 편해요. 지하 5층까지인가 있어가지고 네, 차 있고 주차 편한 거 원하시는 분은 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네, 여름에 여기서 살면은 여름에 덥잖아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잖아요.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중앙 냉담 방식으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라지에이터 같은 건데 여름에도 되는 거 있잖아요. 덕트라 그러나 그 방식으로만 냉방을 하는데 와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신혼생활도 여기서 했었는데 저는 그 다음부터는 오피스텔은 안 살아요, 잘. 네,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에어컨 설치되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합니다, 보통. 등록 기준지? 옛날 본 적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로 돼 있습니다. 서현로 170. 네, 그게 저희 가족의 등록 기준지예요. 왜냐하면 신혼살림을 오피스텔에서 했거든요. 네, 가난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제 학원을 오픈했던 곳이 여기에요. 여기 효자천 프라자. 그 서현동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단지 상가가 우성 프라자거든요. 거의 뭐 서현의 중심 같은 곳이죠. 여기가 시범단지 현대, 우성 요 사이에 있는 곳인데 제가 여기에 지금도 있어요. SNU 수학학원이라고 김진우 원장님 계신데 저랑 같이 오픈했었습니다. 여기 우성 프라자에 TJ 수학학원이라고 있어요. 네, 김정은 원장님 계신데 김정은 원장님이랑 김진우 원장님이랑 저랑 셋이서 여기에다가 오픈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우성 종합상가인데 여기에다 메이저 수학학원을 처음으로 독립해서 냈고요. 그 다음에 또 오픈한 곳이 지금 파크타운에 있는데 파크타운에 세 번째 학원을 오픈했었습니다. 저랑 되게 연관이 많은 곳이죠. 이 동네는 그럼 제가 잘 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현동 쪽은 일단 먹자골목이 있는 요쪽에 여기도 다 서현동이긴 한데 요쪽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격은 좀 싸긴 하지만 여기는 뭐 전세나 월세 사는 건 괜찮은데 매수하는 거는 좀 말리고 싶어요. 재건축 가능성도 되게 없고 향후에 가격 상승도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는 거는 투자용이면 더더욱이 완전 비추드리고요. 서현동에서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서현동에 한다. 그러면 저는 시범단지 한양이나 시범단지 한신 요쪽으로 투자를 하겠어요. 예, 가장 좋거든요. 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작은 평수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그런 곳을 저는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시범단지 한양에는 소형 평수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진짜 작은 아파트들. 그런데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제일 싼 게 한 7억 3천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좀 많이 비싸죠. 네, 이 가격에 매수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합니다. 이게 작년에 이맘때만 해도 5억대였거든요. 작년 초에 제가 이때 좀 주변에도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여기 소형평수 아파트 되게 좋은 것 같다. 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 5억 안팎이었잖아요. 네, 이때는 추천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6억이 넘어가고 7억이 넘어가고 글쎄요. 네, 이 가격에 매수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 추천 아니에요. 이미 미리미리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혹시나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살 수 있으니까. 하여튼 만약에 꼭 투자용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단지에서 소형 평수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작은 평수긴 하지만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은 5구 타입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저는 투자용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실거주도 생각하고 투자용까지 생각하면 저는 여기가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삼성, 한신.
네, 좀 더 큰 평수들도 좀 있거든요. 물론 한양 아파트에도 대형 평수랑 뭐 다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쪽보다는 초등학교도 이쪽에 있고 해서, 그리고 시세도 대부분 이쪽이 좀 잘 받기는 해요. 네. 그래서 삼성한신 이쪽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이 묶어서 시범단지 추진 중이거든요. 제가 가장 가능성 높은 세 곳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도단지 가능성 높은 세 곳. 여기랑 시범단지 서현역에 시범단지 삼성한신이랑 한양 여기 묶어서요. 그리고 뭐 현대랑 우성도 있는데 요쪽보다는 요쪽이 저는 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지마을도 파크타운 쪽보다는 이쪽에 있는 양지마을, 금호랑 한양 있는 요쪽이 우세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쪽 정자역 쪽에는 네, 상록 쪽, 네, 상록마을 네, 요쪽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 단지, 요 단지, 요 단지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용이면 여기 서현역 앞에 있는 요쪽을 가장 추천을 합니다. 근데 뭐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요쪽에 이렇게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지인분들도 이쪽에 좀 살고 계시고 되게 좋긴 한데 많이 낡았어요. 네, 되게 구조도 평면도 되게 좀 구식이고 요런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하지만 뭐 서현동은 분당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시범단지라는 게 가장 처음으로 만든 마을이잖아요. 요렇게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여기 넘어가면은 요쪽은 효자촌 쪽이고, 효자촌 쪽하고 시범단지 쪽하고 가격 차이 많이 안 나니까 가급적이면 시범단지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서현 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시범단지에서도 한양 아니면 삼성한신 요쪽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